반갑습니다. 증권명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에서 진행했던 VIP 행사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면 좌석들 꽉 채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 슈퍼셀러과의 만남. 어, 개인적으로는 전체 150석 중에 35좌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한 23% 정도 되는 분들을 제 지인들로 채울 수 있었고 3분의 1은 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거의 다 모셨습니다. 이제 3분의 1은 VIP 고객분들 모셨고 나머지 3분의 1은 부산 상공회의소의 조천 포럼인 부산 경제 포럼 롯데 호텔에서 이제 월에 한 번씩 하는 거기에 대표님들을 많이 모셨고 여기 상공회의소 부회장님도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좋은 자리를 교류를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많이 교류를 시켜드리지는 못했는데 보이시는 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는 거의 네트워킹을 시켜드렸고 서로 인사하고 명함 교환하고 이런 시간도 짧게 짧게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희 임원분들 인사하시고 유동본 부장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쪽에는 강의를 못 들었는데 좀 추론을 해서 자료를 넣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컵 핸들 차트라고 해서 뭐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큰 폭으로 됐을 때 다시 정고점까지 오면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통계입니다. 45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이 상승폭과 평균을 내놨는데 아까 정고점을 다시 이제 조정 후에 정고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한 2배 넘게 지수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때나 이때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도 통계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인공지능 사이클이 있는데 그래서 뭐 더 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시티은행 예전에 출신이셔가지고 유동근 본부장님께서 여신이나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여신 증가율이 상승할 때 좋을 때 이럴 때는 주가 지수도 같이 상승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랐으니까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기도 금리 인하 이후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들 예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내렸을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를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 왜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 안 내리고 있는 것들 잘 아시죠? 뭐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뭐 200%, 500% 이렇게 갔었다. 그래서 이때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때보다는 이때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과거 IT 사이클 구간 그러니까 저기 인터넷 버블과 관련된 사이클 때도 S&P 500 200% 상승, 나스닥은 한 533% 상승했었다. 그 기간 동안 뭐 1년, 2년, 3년, 4년, 4,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랬었고 그다음에 S&P 500 추이 과거 25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여주셨고 S&P 500만 해도 연복리 8% 그리고 최근에 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죠. 훨씬 더 가파르고 그리고 종목 선별에 관련된 거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를 비교했는데 뭐 이게 꼭 제 생각엔 올바르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엔비디아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았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은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비중이 높아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특별하게 좋지 않을 거다. 성장률이 주식이 훨씬 좋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MSCI 지수 모건 스탠리에서 만드는 세계 지수가 있는데 요걸 또 가져와서 좀 미국이 비중이 높다 이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뭐 몇십 조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해서 이게 특별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좋게 참고하시면 되고 AI 사이클에서 이런 식으로 뭐 원만한 성장률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소프트웨어 매출 전환이 굉장히 이제 빨라지기 시작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과거의 인터넷 도입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챗GPT 사용이 한 40% 정도 벌써 육박한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참 이 챗GPT 등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된 사이클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AI 이제 활성화 단계가 시작되고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돈나무 언니죠. 그 언니가 예전에 인터넷 사이클, 모바일 사이클이랑 비교하면서 지금 인공지능 사이클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래서 또 여기는 베인 앤 컴퍼니라고 글로벌 굉장히 유능한 그 컨설팅 회사죠. 여기서 뭐 이 정도 아직 연봉리로 40에서 55% 전체 다 합치면 한 435% 정도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성장 사이클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 22년, 23년보다 지금 소프트웨어에 이제 지출하는 금액이 훨씬 더 투자라든 뭐 지출하는 게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마진이 좋아지고 투자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또 슈퍼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를 이제 근거로 해서 중국이랑 비교를 했는데, 중국은 컴퓨팅 파워의 전 세계 비중이 3%, 미국은 한 55% 정도 된다. 압도적이다.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었고,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고 소프트웨어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중국이 이례적으로 정책 금리와 지준율이라든지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부양책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너무 높다, 부실 대출이 너무 높고, 그래서 이런 쪽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성장률을 보면 수익률이 2-30% 정도 된다. 2-30%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인터넷 사이클, 모바일 사이클에는 특별히 이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앞으로 AI 사이클에서는 연평균은 25% 이상이 가능할 것 같다. 실제로 최근에는 30%대 수익률이 이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결론은 뭐 그런 겁니다. S&P 500, 나스닥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조정장을 잘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실 것 같으신 분은 이제 지금 계속 잘 하고 있는 유동원 글로벌 랩을 가입하셔서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누리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봉준호 감독의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굉장히 요즘 호평을 많이 받은 미키 17 영화를 상영을 했고, 이렇게 재미있게 잘 봤고, 주인공 두 분인데 저도 이런 든든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유동원 본부장님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제 유동원 글로벌 랩을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운영하신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올해 초에 운용자산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수익률도 많이 났고 운용자산이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최소가액 금액은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최소가액 금액 거치식은 1,000만 원부터고, 적립식은 최소가액 금액 200만 원이고, 납입이 추가로 뭐 20만 원씩 가능합니다. 적립식이라서. 유동호 본부장님은 미국에서 애널리스트 하셨고, 이제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그다음에 싱가폴, 중국 뭐 이렇게 거치고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이사하시고, 지금은 글로벌 랩 유한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유동호 본부장님이랑 본격적으로 인연이 됐던 게 22년 이제 백스코 부산 머니쇼에서 제가 했었고, 그 뒤에 유동호 본부장님 했었고, 그 최병철 금융투자협회 부장님 덕분에 이렇게 인연이 또 특별히 진행이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부터 롤 모델로 생각하고 한 번씩 괴롭히고 조언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이제 증권투자 시장은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왜 작년에 보시면 환율이 작년 연말에 코로나 때보다 더 높아졌었죠. 더 높아졌었고, 이제 그때 기준으로 트럼프가 당선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미국으로 신흥국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고,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고, 관세가 강하게 이제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경제가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 다 신흥국으로 다시 자금들이 돌아왔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한 2달 동안 한 50%에서 100% 혹은 그 이상
수익률이 많이 났던 주요 섹터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엔터,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나 뭐 그쪽 관련된 것들이나 바이오 쪽이나 혹은 이 필옵틱스랑 관련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리기판이나 뭐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월등했던 섹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오시면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맞게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시장의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해서 시장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다 짜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시기마다 부각되는 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잘 담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하고 변경시켜 나가면서 시장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나오션, 뭐 조선 쪽도 굉장히 좋았었죠. 한 작년 연말 기준으로 80%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8%. 이수시벨트 케미칼도 지금 한 80% 정도 수익이 났고 거의 뭐 그렇고 지금 최근에 조정이 강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 10일 전에 시장 조정 가능성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알려드렸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도 써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근데 실제로 조정이 됐고 기대 인플레이션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알려드렸고 실제로 이제 코스피, 나스닥 조정이 강하게 됐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 또 ETF 연금 저축 계좌 IRP 계좌를 가져갈 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앤 실리콘 응급제 ETF랑 그다음에 K-팝 ETF 요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뭐 20-30%씩 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어쨌든 증권투자업의 진심인 건명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특별히 이제 안정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느낌을 제 주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개투자 본질이나 존재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새해부터 뭐 블로그도 매일 하나씩 쓰고 있고 아침에 매일 5시에서 6시 사이 아무리 늦어도 6시 전에 일어납니다. 6시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운 좋게 또 올해 초부터는 서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여의도에서 한 달에 2번씩 오프라인 한 번, 온라인 한 번 스터디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이나 작년 연말부터 계속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를 1월달에 옮겨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고 그래서 3월이나 4월에 또 설명회를 한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주식 말고도 괜찮은 것들 몇 개 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 다시 한번 해운대 쪽에서 만들어서 좋은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십시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